중국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밀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카페TV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에게 큰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더니 이제는 계속해서 상승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며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집카페TV는 매주 주말 한 주간의 중국 증시를 분석하며 이날 왜 올랐고 왜 떨어졌는지,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중국 현지 증권사 연구원 친구들이 보내주는 자료와 국내외 증권 뉴스를 종합해서 매주 주말 전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중국 증시가 크게 폭락하며 중간 정리 영상을 올렸는데요. 전해드린 부분은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소식 위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중국 증시가 양회 훈풍을 타고 3,400선까지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이미 상하이 종합은 4%, 선전성분 4.4%, 창업판도 3%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양회 랠리, 양회 효과에 대해서 기대가 컸는데요. 전인대의 폐막을 끝으로 양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올해 양회에서는 사회 안정과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특히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인대의 개막식 정부 공작 보고에서 안정을 30차례, 도전을 15차례 언급했는데요. 그만큼 민심과 직결된 사회 안정을 최우선시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양회 효과에 대해서는 수요일 바로 직전 영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후 중국 증시의 방향에 대해 중국 증권사 연구원들의 의견을 담았으니 보시지 못한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러시아 디폴트, 중국 도시 봉쇄로 인해 중국 증시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며 중국은 도시마다 봉쇄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소비주의 급락 등 중국 증시에 짙은 어두움이 그려졌습니다. 화요일은 중국 증시에 두려움의 공포의 비명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마다 깊은 한숨을 쉬고 공포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의 퇴출 소식이 나오면서 정말 밑바닥까지 굴을 파고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많은 시민들이 말을 잇지 못한 날이었는데요. 물론 중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중국 주식에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요일 중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합니다.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날 중국 경제부총리가 시장 달래기에 나서며 중국 증시가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전날 공포감을 주며 낙폭했던 만큼 크게 올랐는데요. 이날 업종별로 호텔, 관광, 전자금융, 자동차, 전자 등이 크게 올랐습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주관한 경제회의에서 미중 감독 당국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참 신기합니다. 미국 증시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해서 정말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그 악재가 해결될 것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악재로 떨어진 만큼 다시 오른 것인데요. 원래 주식이 그런 것이죠. 그런가 봅니다. 중국 증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목요일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위안화 호재에 상하이 종합은 3,200선을 회복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쭉쭉 강하게 힘을 받고 있는데요. 이날은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종목의 상장 폐지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사라졌고 중국 증시는 연일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류허 부총리는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 감독 당국은 소통을 이어가고 있고 이미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콩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서도 본토 당국과 홍콩 당국이 협력을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국 증시는 이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모습에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이어진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위안화는 5거래일 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두둥 한 주를 마감하는 오늘 금요일
중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글로벌 투자사들이 중국 증시의 장밋빛 전망에 외국인 자금이 밀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 장 초반에는 양 이틀간 크게 오른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양 이틀간 크게 올라서 그 차익을 실현하는 매물이 쏟아져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는데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중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장 막판에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중국 증권 매체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앞서 중국 금융안전위가 자본시장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고 통화 완화 정책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면서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했습니다. 완전 호재였죠, 호재. 사실 양회 폐막 후 30거래일 동안 중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한 적이 많았다고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중국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양회 효과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해외 투자사들까지 중국 증시의 비중 확대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중국 주식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 악재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고 각종 호재가 등장하고 있어서 중국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중국 증시가 폭락할 때 완전 대폭락이었는데요. 그런 폭락장에서도 10% 이상 급등, 폭락장에서 급등하더니 이번 주 내내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안게임 테마주였는데요.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테마주가 올림픽 전과 개최하며 크게 요동쳤고 대표적인 테마주들이 200% 넘게 급등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전에 영상을 통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테마주의 흐름을 정리해드리며 현재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큰손들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테마주에 주목하고 투자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물론 그 영상 조회수가 별로 없어서 굉장히 소수의 분들이 보신 것으로 확인되어서 사실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 항저우 아시안게임 테마주에 대해 소개해드린 후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번 주에만 약 40에서 50% 정도 올랐습니다. 하루에 20%씩 오른 주식도 있는데요. 참 올해에는 중국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예정돼 있었고 이제 중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저우 아시안게임 테마주로 꼽히는 저장건설, 이 저장건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서 바로 엄청 뜨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쭉쭉 상승하면서 불기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주식을 사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전 영상을 준비하며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투자를 못해서 사실 지금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투자에 대한 능력이나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떠나서 주변 증권가의 소식들을 이렇게 꾸준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장건설, 현재 항저우 아시안게임 테마주로 꼽히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아직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많이 남아있으니 관심있게 흐름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테마주는 올림픽 개최 전에 100% 넘게 올랐다가 개최 직전에 다시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막과 동시에 다시 훅 불기둥을 만들면서 급등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테마주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집카페TV는 매주 주말 이렇게 한 주간의 중국 주식시장을 정리하며 주변 중국 증권가 친구들의 문자 그리고 국내외 증권가 뉴스 등을 잘 분석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